뭐 개표 방송 보시는데 그죠? 뭐 특별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휴일 방송을 시작을 해서 혹시 뭐야 방해되면 그냥 개표 방송 보시면 돼요. 아시죠? 뭐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 증시 그리고 시장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아시죠? 뭐 원래는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이 원체 지금 힘든 시장이니까 그죠? 시장의 색깔이나 흐름들을 좀 보고 하려고 방송을 열었고 그죠? 자 일단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참 암담하게 내리죠 주가가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코스피는 8,800이라고 하는데 그죠? 종목 부분들은 뭐 올라가는 종목은 극히 소수고 그죠? 몇 종목 안 되고 지수만 올려놓고 그죠? 거기에 주도주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그리고 오늘 휴일 선거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지금 시장 지수는 AI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의 모습 금요일날 금요일인다 어제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10시 반에 시작을 할 테고 이제 미국 시장의 어제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어제도 미국 시장은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지 뭐 전체적으로 섹터 부분들로 보게 되면 AI 연관돼서 순환 흐름 부분들을 지속하면서 상승한 흐름인데 뭐 일단 뭐 거의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그죠? 젠슨황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 종목 그죠? 그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그 외에 젠슨황과 연관이 없는 건 뭐 거의 투매성 흐름이 우리 시장도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 젠슨황이 마벨 그죠?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벨이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전반에 또 온기를 불러줬고 그 반도체 칩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는 또 그 젠슨황이 뭡니까? 다음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루에 32%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 이제 내일 이제 젠슨황이 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뭡니까? 뭐 또 두산그룹하고 네이버, LG그룹 뭐 이렇게 만난다는 그룹의 흐름 부분들이 상승하듯이 이제 그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유상증자, 뭐 유상증자를 120조 정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구글이 3%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버크셔가 그죠? 이 뭡니까? 유상증자에 한 10% 정도,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한 120조 유상증자에 뭐 15조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여튼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약세를 보인 정도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쪽 칩 쪽 라인은 계속 상승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어제 특색으로는 뭐야 오클러 그죠? 뭐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지. 뭐 원전지도 뭐 클러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기업들의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이제 전력기기 쪽도 소폭 상승을 했지. 전력기기도 미국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상황이고, 그죠? 여튼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협상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 흐름들이 진행되니까 이 뭐야 유가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다시 95불로 들어오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제 협상 부분 뭐 지금 협상이 아니라 협상은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하고 이란의 공격 뭐 쿠웨이트니 뭐 이런 쪽에 공격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니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상황이고 그래서 원유도 우호적이지 않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의 물가 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금리 이제 오늘 선거를 끝으로 하면 이제 결국 우리 시장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하락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여튼 이제 미국 시장도 뭐 가는 놈만 가는 형태에서 지금 순환 흐름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그죠 상승의 주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뭡니까
인텔이 조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지.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올랐지만 그죠? 단기적으로 좀 부담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왔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업종,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 쪽은,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박스권 움직이면서 돌파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8,900까지 오고, 지금 골드만이, 그죠? 또, 12,0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부분인데, 여튼,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지수상에 있어서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크게, 뭐, 나쁠 내용이 없는데, 그죠? 지금, 중요한 건, 요거부터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골드만 리스크가, 우리나라 목표치를, 이야기한, 글을 보게 되면, 기존 9,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로. 그래서 3일 보고서를 통해서 3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투자 매력이 있는데 올해 1분기 IT 업종 이익이 185% 증가하는 한 부분, 거기에 이제 그런 이익의 중심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죠? 그리고 그런 섹터뿐만이 아니라 방위 산업이나 조선, 전력 공급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한국 증시 현재 주가 수익비 PER이 8.2배로 우리가 이제 9.5배에서 10배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20% 낮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쏠림 현상, 그리고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테이프를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이 조정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제 뭡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쪽 흐름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익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제가 전쟁 났을 때 돌직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다. 그죠? 글로벌 국가에서 기업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로는 하이닉스가 1위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다 했었던 그때 하이닉스 기준 85만원, 90만원 할 때, 그죠? 그때 샀을 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단기간에 120만원까지 올라오고 지금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야. 사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한 게 없지. 그죠? 그게 이제 기본 그 부분인 건 분명한 상황이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하이닉스 차트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여기 이 전쟁 2월 말 3월 부분에 나서 지금으로 보니까 이때가, 그죠? 무진장 쌌었을 때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 부분에 들어와서 뭡니까? 117만원 갔던 게 85만원, 90만원 이 라인 부분은 매수해야 되는 구역이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매수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적어도 이 박스를 돌파하면 기본 가는 자리, 그리고 큰 그림에 있어서 가는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지금 그거를 2배, 3배를 넘게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 그죠? 삼성전자도 뭡니까? 이때가 노조 파업하고 했었던 그 자리, 그죠? 노조 파업에 대한 협상, 그 자리 이후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뒤늦게 하이닉스보다 다시 올라가는 폭이 이제 세진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거나 전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매번 이야기했었던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싸다라는 건 분명하다고,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리고 뭡니까? 하이닉스 관련주들, 이게 이제 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이거나,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 지분 구조도 제가 올려놨지만, 이 삼성물산, 그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지분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들이 주로 이 IT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의 이익 부분이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AI의 1등 수혜를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위치 부분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다라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야.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거의 뭐 이 디램이나 랜드 그리고 HBM 뭐 이거 관련해서 글로벌 1, 2위 아닙니까? 그죠? 글로벌 1, 2위라는 것도 맞고 거기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지금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10배 정도 그리고 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6.5배에서 7배 사이에 거래되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지 싼 건 맞아. 그런데 그죠?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이익의 양보다 이익의 질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이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이익의 확장성과 지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된 이익을 내는 거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의 질이 좋다. 그죠? 이익의 양보다 이익의 질이 좋은 부분이 더 좋다라는 쪽인데 사실 반도체는 그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 반도체의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가 올라가는 게 값의 관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매번 이야기했었던 2025년보다 2026년에 글로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증가가 엄청나다. 그죠? 2025년보다 2026년에 카펙스 증가가 엄청나게 크고 2026년보다 2027년에 카펙스 증가율이 크다. 그러니까 이네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서 그죠? 투자에 의해서 이게 값이잖아. 얘네가 투자를 멈추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멈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그죠? 엔비디아나 그죠? 엔비디아나 여타 뭐 구글이나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처럼 똑같은 PER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죠? 이네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투자하거나 하면서 일정 정도 뭡니까? 본인이 어떤 주도하면서 투자해서 이 글로벌 뭐 어떤 선도 기업으로서의 영업이익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네들의 카펙스 투자가 영원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진 않다고. 그죠? 지금 카펙스 투자의 열풍 이 부분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얘네들이 그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서 그죠?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비자발적인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만에서 SK 최태현 회장이 뭐 디램 쪽 2배 더 투자할 거다. 그럼 왜 얘네들이 설비 투자를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 독점적 부분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그죠? 엔비디아, 뭐 아마존 이런 친구처럼 그죠? 이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 이익의 질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건 분명한 거야.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도 삼성전자는 요때 그죠? 파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2주 전 그때 이 파업 결렬됐다 막 그럴 때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의미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5월 27일 부분에 ETF가 들어오면서 ETF 이제 5월 27일이죠, 그죠? ETF 단일 종목 ETF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쭉 시세가 몰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시장 지수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업종이나 재미없으면 그냥 종목 부분으로 다 들어갈까요? 근데 시장의 좀 본질을 다시 한번 보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큰 배경 부분이 인지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가 그죠? 자, 지금 잘 보시면 국민성장펀드니 뭐 해서 반등을 하다가 그죠? 딱 들어오다가 5월 그죠? 27일 요 타이밍부터 코스닥은 몰라 그랬어. 그죠? 26일부터. 그죠? 국민성장펀드에 뭐 자금 들어온다 해서 끌고 올라왔다가 또 27일 삼성전자 ETF 요 하이닉스 ETF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나오면서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하이닉스를 봐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26일, 5월 26일, 27일 이때가 이제 나온 시점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라고. 그죠? 여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이 단일 종목 ETF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고 들어오는 시장의 돈 수급 그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면서 코스닥에서의 돈 이게 빠진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할 때 참 제가 이제 그 스스로를 좀 반성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했다. 왜? 돈의 힘이 머니가 우리 주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시장 지수는 걱정할 게 없고 시장 지수의 주도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이는 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몰리는 흐름이 전개가 되니까 얘네 쪽이 올라가고, 그죠? 나머지 쪽으로는 돈을 팔고 있다는 거지. 누가?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개인 투자가들이. 왜?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분은 주식 경력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초보, 대부분이 초보. 공부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달 전쟁 났던 한 달 동안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살아랬던 그 내용이 계속 뭡니까? 그게 현실화가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팔아서 사고, 이쪽 팔아서 이쪽을 사고.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거래소에 조방원전까지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고. 자금의 물결이. 그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기술적으로나 일정 정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죠? 다소 이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카펙스 투자에 대한 선행적 투자에 의한 흐름 부분에서 후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반도체 관련주 사이클 주들이 그죠? PER을 10배 바다에 정당하다.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0배인데, 그죠? PER 기준 10배, 10.5배 이 정도인데, 엔비디아하고 동일한 PER 20배, 30배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돈이 몰리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봐왔듯이, 돈이 물리는 라인에서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도 그 돈의 거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부담 이거는 뭐 전체적 섹터에 일정 정도 같은 영향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AI 그죠? AI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AI를 투자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투자고 그 카펙스 투자는 결국 데이터 센터잖아. 데이터 센터 건설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연되거나 하게 되면 흔들리겠지 당연히. 지금은 올라가니까 이것만 올라가는 주식 어느 정도냐면 시장이 이렇게 약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이런 거지. 다른 주식 다 팔아서 지금이라도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와 지금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던 거니까 카펙스 투자 엄청나게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미국 시장에서. 그죠? 그런데 미국의 AI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에서 핵심 수혜를 받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건데 아까 여러분들 GE 버너바도 봤죠? 전력기기 관련주 미국 시장의 전력기기 관련주 GE 버너바 이익 좋아. 그리고 없어서 못 팔아. 리드 타임 5년이야. 그죠? 자 GE 버너바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까 차트 보셨던 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GE 버너바의 주가다고. 그죠? 전력기기 관련주. 우리나라 전력기기보다 더 좋은 종목이 GE 버너바잖아. 얘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전력기기나 여러가지, 이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주를, 시세를 선도하는 쪽이지. 그지? 그런데 고점에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 5년 동안 지금 주문이 꽉 차 있는데,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도, 지금 시세는 밀리고 있어.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보다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나 일정이 계속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잠깐만요.
아까 사실 G 번호바가 그죠? 그 에너지 기업이잖아, 그죠? 전력 생산, 송전, 배전,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가스터빈 과 연결해서 근데 그 주가를 보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땐 이미 고점을 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야. 뭐 저기서 더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 라인이 일정 정도 뭡니까? 이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고. 결국 데이터 센터가 카펙스 투자를 계획한 것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죠? 칩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그 예상치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월등하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진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쉬더라도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JP모건 자료를 이용해서 2027년 완공 목표인 그죠?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중에 그죠? 60%가 아직 착공도 안 했다. 그죠? 근데 그 착공 안 한 이유가 나빠서 투자를 안 하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팔리긴 팔리는 거지. 다만 그죠? 공급망 적체, 칩이 제때 지금 뭐 공급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G 번호바 이런 이 뭡니까? 가스터빈이라든지 전력 뭐 이런 송전, 배전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전력원 그죠? 그게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이런 게 전력 확보가 어려우니까 아직 착공을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할 수 더 이제 계속 그 진행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 공급망 저체나 인허가 분쟁, 전력 공급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착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2주 전에도 돌주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한 시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런 그 전력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반발도 심하고 그죠? 그런 노이즈도 분명히 있는 거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뭡니까? 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돼서 그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될지, 전력 부하가 생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도 문제고, 그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가스터빈과 전기 변압기 확보 지연이 데이터 센터 지연 확대에 영향. 그러니까 이런 쪽은 계속 수혜인 건 맞는 거야. 수혜인 건 맞는 건데 그 타임 부분에 있어서 조정 흐름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장에서 뭐 여기에는 지금 오늘 환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저기서 보면 되는구나. 지금 환율이 우리 시장 환율이 뭐 5월 말 수출도 엄청나게 좋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수출 너무 잘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을 보게 되면 수출이 잘 되고 경상수지가 흑자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어디였어? 원달러가 오늘 1530원까지 갔었어요. 1535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뛰어.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수출 잘 되고 수출 잘 돼서 그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부분. 이게 숙제야, 사실. 이제 이걸 굳이 단편적으로 보자면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환율이 불안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가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국가적인 아니면 우리 이제 국가적인 환율은 국가 그거니까 그죠?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뭐 표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러면 저 부분이 우리 시장이 이 선거 끝나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흐름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선거 전에도 여러분들 국민지원금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죠? 돈 많으신 분들은 안 받으셨겠지만 그죠? 자 이제 그런 얘기는 두 번째 이제 그 두고 선거 이후에 그죠? 선거 이후에 뭐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오늘 그 6시 보니까 거의 뭐 15대 1인가 14대 2인가 뭐 거의 뭐 이 정부 여당의 승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뭡니까? 이 정부의 기조
그죠?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지난번 그 선거 전에도 얼핏 나왔지만, 초과 이윤 분배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8,000포인트가 넘었으니 명분은 뭡니까? 금투세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됐고, 선거 끝났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선거 과정에서, 뭡니까? 뭐예요? 뭐 있잖아. 농어촌 기본 소득? 농어촌 기본 있잖아요. 돈 주는 거. 그죠? 저는 별 관심 없어서 봤는데, 여튼 농어촌 해가지고 지금은 시범으로 몇 개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뭡니까? 돈이 풀리는 거지. 그 정부 예산을 써서.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죠? 환율은 원화 약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거 잡으려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한국의 성장률은 지금 뭡니까? OECD가 그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 낮춰 잡았는데 우리는 높게 잡았어. 요번에. 응? 그래서 그죠? 지금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우리만 거의 높였잖아. 그죠? 영국하고 중국도 조금 높이긴 했어도 0.1, 0.2니까 막 미세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뭡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죠? 그 부분이 그건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파산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좋은 부분이 국내에 원활하게 이 온기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부담이 일정 정도 있는 거지. 그죠? 이런 부분은 이제 부담 요인인 건 분명하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 지금 조금 3,000%로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자, 그러면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에 이상 징후가 있느냐?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멀쩡해. 지금 선거 이후에, 그죠? 내일 이제 선거 이후 첫날일 건 아닙니까? 여당의 압승, 그리고 여당의 압승 속에서, 그죠? 일단 제가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선거 전까지는 지수를 계속 끌고 올라올 거다. 거래소는 끌고 올라왔는데, 그죠? 코스닥은 쭉 빠졌어. 그죠? 빠지고 있고. 자, 그러면 선거 이후에 증시에 더 좋은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땐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좋은 이야기보다 시장에 좀 불편한 이야기. 그게 뭡니까? 또 뭐예요? 카카오 파워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개별 기업들의, 삼성전자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하다못해 HD 현대중공업도 성과급 30% 달라고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가고 있고, 개별 기업들, 하청업체들도 또 성과급에 일정 정도 하청업체들도 달라.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계속 본물처럼 터질 부분이 이 6월, 7월 이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 뿐만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자,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시장 끝나고도 나쁘냐? 또 반대로, 그죠?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과 관련된 지난번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이 일부 들어와서 끌고 올라왔다가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뭡니까? 이 음봉이 이게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 게 코스닥 종목이 버틸 수가 있냐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그럼 특별하게 악재가 더 싼 것도 없고, 그냥 돈이 이쪽으로 삼전닉스로 간 상황이고, 돈이 빠진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주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개인 수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틀 동안 28조 ETF로 들어오고 하면서 삼전닉스 ETF로 막 들어오고 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돈이 계속 들어올 거냐, 그러면? 삼전닉스에. 그죠? 그걸 봐야지. 그러면 삼전닉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거 전에, 삼성전자, 전에, 전체 수급을 한번 보자고. 자, 외국인이 화요일 날 8조를 팔았어요. 올해 100조 팔았다 했잖아요. 그죠? 5월 달에 44조를 팔고, 그리고, 일별, 어디 갔니?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쪽으로, 거의 이틀 쉬고, 그죠? 이틀 쉬고 계속 매도죠. 그죠? 그런데, ETF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잡아주고 있는 게 금융투자 중심, 개인 직접 투자 이쪽 라인에서 이 외국인 매도를 받아주고 있는 중이야. 그죠? 외국인 매도에 이렇게 지금 요 5월 3일에서 6월 3일까지만 62조를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한 달 동안 62조. 최근 한 달로 보면 그 중에 62조를 매도하는 거에, 그죠? 외국인이 매도만 안 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62조 매도에서, 그죠? 저 화요일 부분에서도 가장 세게 매도한 게 누구냐라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그죠? 1300만 주.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1300만 주를 매도하니까 뭐 4조지, 그지? 4조를 매도한 거죠. 그죠? 하이닉스도 매도를 하고 이거를 다 개인이 1000만 주 받고 금융투자, 연기금도 받아내고 이 부분이 계속 갈 수 있을까? 그죠?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면 제가 있잖아요. 일정 정도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은 갈 수 있다 더. 그런데 그죠? 금액으로 봐서 4조 9천억이네. 그죠? 4조 9천억, 약 8조 매도에 5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때린 거고, 얘는 8천억, 그죠? 요 최근 보게 되면 5조 5천억 정도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거 계속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죠? ETF로 계속 돈 들어와서 더 갈 수 있을까? 그죠? 그건 내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더 올라가려면 지금의 이 가격에서도 돈이 더 많이 세게 들어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미국 데이터 센터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죠? 물론 개인들도 계속 매수만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팔고 사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세를 끌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 흐름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하이닉스보다는 싼 편에 속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에 금리도 하반기 올라가고 뭐하고, 그죠?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죠? 우리부터도 신경질 나고, 실적이 있고 수지가 있어도 주가가 떨어지고. 왜? 돈이 그쪽으로만 몰리니까.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코스닥을 한번 보는 거라고. 코스닥에 지금 PER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의 코스닥이 똑같은 반도체 소부장도 반도체 관련주도 PER이 절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다시 왔어. 그죠? 이게 큰 박스인데 이게 무너져 내리면 이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거 깨서 내려가면, 이 박스를 깨면 이 코스닥은 새롭게 하락을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이 박스를 깨면. 근데 저는 이렇게 깨러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죠? 뭔가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있어야지 끌고 내려갈 내용이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3년 동안 이 국민성장 펀드를 더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자금의 집행력이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또 코스닥 승강제니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저쪽 이 삼전 닉스 쪽으로만 향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되돌아가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수급에, 그죠?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이거 깨고 내려가요. 이런 차트는. 무슨 얘기인지 아죠? 시장의 어떤 내용이고 뉴스 구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죠? 그런데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안 좋은 이 봉을 누가 만들었냐를 보는 거라고. 둘러 여섯 개의 음봉을 보면서 이 박스에서 이 박스로까지 하단 라인까지, 그죠? 어제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 수급의 요인이 누구였냐를 보는 거예요. 그 수급의 요인을 보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기관놈들, 그죠? 기관하고 개인이었잖아. 외국인이 아니고. 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는 수급의 차이가 있죠. 그죠?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나가 2,000조인데, 그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이 더 많아, 매도가. 그죠? 상호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그죠? 금융투자만 좀 까짝까짝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고. 그렇다면 이게 뭐였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도, 사모펀드도, 법인도 그냥 삼전닉스인 거야. 그죠? 왜? 삼전닉스가 없으면 지수를 벤치마킹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매도가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저쪽은 매수가 매수를 불른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 과하게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도 항공모함이 돌려면 그죠? 그냥 내려오는 걸 다 잡아서 팍 돌지 않아요. 지수가 이렇게 6일, 7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전 종목들이 그죠? 아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보더라도 삼전닉스와 연관된 종목이 아니면 대박살의 초전박살이야. 그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다 왜?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뭡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호황, AI 호황에 지금 막 들어간 그 흐름이 아니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과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고 싶어 하잖아. 왜? 더 갈 거라고 보니까. AI의 호황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때 지금 뭡니까? 뭐예요? 분명히 AI 쪽이 맞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그죠? 에코프로가 그죠? 2년 전에 2023년이니까 3년 전에 그죠? 이랬잖아. 2차전지가. 그죠? 이때도 실적이, 얘네는 이제 실적이 뭐 안 따라줬었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7월 26일까지 그냥 달렸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큰 마디가 생겨서 두 마디가 딱 완성이 되면서, 그죠? 이 마디 두 개가 딱 완성되면서 끝난 거 아니야. 얘네도 뭐였어요? 그 당시에 향후 2차전지 전기차가 전 세계를 도배할 거다. 내연기관 다 사라질 거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AI 뭐 해가지고 뭐예요? AI로 간다. 물론 얘네하고 이 산업하고 지금의 AI 산업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 이거는 2차전지는 그 산업, 그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산업이었다면 AI는 새로운 산업이니까 신유 산업이니까 이거보다는 뭡니까? 지속성은 조금 더 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도 혁명 당시에 그 투자, 그죠? 그때보다 더 길다는 건 인정을 해도, 그죠? 지금 여기에 다른 주식을 팔아서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얘가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은 뭡니까? 얘 내일 돌리지 못하면 이건 뭐 필히 11이평선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를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와주는 형태가 전개가 돼야 돼. 그걸 보여준 게, 그죠? 얘네보다 더 셌던 게 뭡니까? 삼성전기잖아. 그죠? 그죠? 삼성전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 카이엠님이 지수적으로 보면 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삼성전기에 관심이 있다면 165만원 이하에 들어올 때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165만원.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지. 그죠? 요 위치 이하. 그게 뭐냐? 올라오고 있는 11이평선 라인에 들어와주면 이건 그냥 죽진 않아. 마디가 여기서 큰 마디.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었던 마디. 그죠? 이 마디 이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면 거기는 저는 큰 마디가 올라오는 라인은 더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항상. 여기 서서 뭐를 더 먹을 건데. 그죠? 여기 이 구역에 들어와 사야, 카이엠님 안 들어오셨네? 여기 이 정도 사야 다시 되돌아 나올 때 이 정도 라인에서 팔고,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고 하는 박스권 움직임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라인에 박스권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얘네 실질적인 대장은 명목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처럼 보이지만 그쪽 라인에서 뭡니까? 대면적화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 수혜를 받는 FCBGA. 그죠? 그래서 기판 관련주인 LG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파두, 기가비스 이런 거였잖아. 그죠? 몇 개 없어 주시장에. 시장을 이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지분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뭡니까? 기판. 이 종목 빼고는 다 시장에 다 진 거야. 그게 이제 요번에 젠슨항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로봇, 피지컬 AI 이쪽이 시세를 좀 받은 거고. 그죠? 그것도 뭐 오늘 내일하고 모레 젠슨항 와서 막 하면 이제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끝물이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받아도 피지컬 AI는 더 간다라고 보는데. 그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I의 인프라와 연결된 데이터 센터, 그죠? 데이터 센터, 뭐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전력기기, 그죠? 전력원인 원전, 뭐 이런 쪽 라인은 이제는 시세가 급하진 않을 거라고. 그 시세가 뭡니까?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도, 뭐, 단기적으로는 젠슨항이 확 불을 붙여놔가지고, 또 이제 잠잠해지겠지만, 결국은 지금부터의 단계에서는 피지컬 AI 쪽이 더 강세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이제 로보티지나, 그죠? 로보스타, 그죠? 두산 로보틱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그렇게 믿음성은 좀 부족한데, 젠슨항이 두산을 만나고, 뭐, 두산 뭐, 야구 시구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하니까 이제 두산도 강했지만 실질 그게 아니면 왜냐면 이제 두산이 오랫동안 두산 로보틱스 막 해도 실질적으로 수주나 또 이 뭐 이런 부분 그 이익 그러니까 적자폭이 축소되고 뭐 이런 부분들 이 재무 구조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젠슨왕이 이야기하니까 그죠? 젠슨왕이 도와주면 뭐 나아지겠지. 여튼 이제 그 힘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쪽에 주도 섹터들이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정에 직면했고 조정 직면하면 이거는 뭡니까? 박스권을 가야 된다 당분간. 진짜 종목들을 보시면 까무러칩니다.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간 것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실제 주식을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저렇게 오르고 LG노텍이 오르는데 그죠? 뭔 주식시장이 떨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대부분이 하지. 그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잖아. 아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보자고. 한 10종만만 보자고. 그죠? 응? 이게 지금 저 주식의 현실이야. 그죠? 80%가 이래. 코스닥의 기업은 더하고 이게 종합주가지수 8,000포인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의 주식에 직접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다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시장 엄청나게 좋은 줄 알지. 근데 실지는 이렇다고. 대다수는 자 여기서 더 떨어질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몰려가고 몰려가는 만큼 다른 쪽에서는 다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거야. 던지면서 이런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 부분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그죠? 코스닥의 종목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있어. 이 정도 되면 신용도 다 못 버텨요 코스닥. 저 일주일 빠진 게 이렇게 크게 때려진 거야. 그죠? 그나마 거래소는 거래소 종목들은 조금 빠져도 버티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무참히 깨져 있다고. 그죠? 이건 현대차니까 괜찮은 거고. 그죠? 거래소 쪽은 그나마 덜한데 코스닥은 초전 박살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현실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에 코스닥을 베팅을 건다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그죠? 과한 돈의 쏠림이 만든 현상이다 지금. 그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좋고 그죠? 그쪽이 좋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 돈이 너무 쏠리면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 하다못해 그죠? 지금 그나마 거래소 대형주 중에 돈을 벌고 제대로 많이 벌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실적 성장이 있고 한 애들인 전력기계도 그죠? 전력기계도 위에서 이러고 있어. 그죠? 거기에 뭡니까?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는 폭발이 났으니까 그렇다 치셔도 현대로템, LIG 디펜스 실적 양호하게 나왔잖아 1사분기.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가자. 돈이 다 일로 가니까. 아니 삼전 닉스만 주식이냐고. 그죠? 암만 돈이 몰린다 해도 금요일엔 화요일에는 그나마 많이 빠졌을 때 은행이 지수 받쳐주더라. 그죠? 은행주도 꼼짝 못하고 은행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뭡니까? 비리비리하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증권주도 비리비리하지. 거래대금 늘고 그죠? 하루에 80조 넘는 거래대금 진행되고 있고 한데 증권주들이 다 이 모양이야. 대신증권 그죠? 자사주소가 가고 가고 해도 54,000원 하던 게 3만원 왔어. 거래대금 엄청 들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이게 무슨 주식판이 있다고냐고. 이게 노름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기가 이미 월요일날 주종을 보이면서 그죠? 얘가 1등이야. 전 종목 중에서 1등인 종목이야 얘가. 기판. 그죠? 큰 마디가 두 개 나왔어요. 그거 삼성전기의 FC BGA가 잘 가니까 LG노텍이 따라왔던 거고. 그죠? 그러면서 기가비스니, 대덕전자니, 파두니, TLB니
이런 주식이 따라왔다. 이게 1등 주자들 애들이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관련 지분 같이 가지고 있는 쪽 이게 1등 주자들이라고. 그게 딱 합쳐서 몇 개? 15개 정도. 얘네를 제외하고는 얘네가 시장을 다 지수를 이끌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요번에 로보스타. 그죠? 그러니까 차트는 눈에 못 속이는 거야. 그죠? 로보티지보다 차트가 제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차트는 로봇스타가 더 좋은데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죠? 일요일에 설명드리면서도 로봇 쪽에 로봇스타가 차트 모양이 더 좋다. 그죠? 딱 그렇게 만든 자리가 여기 딱 앞에 놓고 이게 일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얘가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이거 봤었던 이 부분을 뭡니까? 딱 이틀 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 그 이상으로. 이 1년 얼마입니까? 8개월을 이렇게 큰 박스로 여기서 왔다 지지고 볶고 하다 딱 이틀 만에 8개월 놓은 이만큼을 한 방에 올려버리고 있잖아. 이게 주식이기도 해요. 여기서 급등시키고 여기서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여기가 얼마였어요? 10만원에서 여기 얼마야? 55,000원. 딱 반토막 시켰잖아. 그지? 108,000원. 그러니까 11만원. 여기 저점 55,000원. 이거 딱 반토막 시켜놓고 뭐 이제 일요일날 차트가 좋다. 월 화요일 딱 치니까 요 그림만큼 딱 올라갔네. 그지? 이게 차트 주식이야. 1시간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죠? 결론은 뭐냐? 그죠? 코스닥이 투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기 위한 여타 섹터의 투맥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어제 그리고 내일 이 정도가 이번 주에 막바지 저점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 와 있다. 그죠? 거기 그런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서 삼전닉스로 간다? 아니다. 그죠? 카이언님 삼정 전기는 뭐 165만원 이하로 들어올 때만 공략이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하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열린 걸 봐야 되니까. 그죠?